안녕하십니까. 한방 안이비인후과를 맡고 있는 황보민 교수입니다. 한방 안이비인후과는요, 과거에는 뭐 외관과, 오간과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거를 보는 건데요. 오간이라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방 과목으로는 뭐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들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안과나 이과, 비과 질환 중에 일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제가 이미 의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어서 구조나 어떤 질환에 대한 설명들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막, 중막, 내막으로 이제 눈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외막은 뭐 각막, 공막, 각막 윤부가 있고요. 그 각막, 공막 위쪽에는 이제 결막이 있죠. 그리고 중막은 홍채와 모양채, 맥락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한 곳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내막은 망막으로 시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한방 치료는 특히나 이제 침 치료는요, 외막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요. 중막이나 내막 치료에는 보조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망막 쪽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외막에 해당하는 혹은 안구 주변에 해당하는 질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의학에서 다루는, 이제 한방에서 다루는 해부학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좀 부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 그러니까 눈꺼풀은 포검이고요. 눈썹은 천모, 그리고 전부의 공막과 안구 결막은 백정, 우리가 희게 보이는 흰자위죠. 각막은 흑정이고요. 홍채는 황인, 동공은 동신으로 불립니다. 방수는 신수이고요. 초자체는 신고, 맥락막과 망막은 신의로 불립니다. 혹 한자로 적혀 있는 서적을 보실 일이 있다면 이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각각 해당되는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하시기가 훨씬 좋고요. 또한 이해 또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방 안과에서 우리가 뭐 앞에서 다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요. 질환을 보다 보면 내장암병, 외장암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구별을 한 겁니다. 외장암벽은 이제 밖에서 보이는 부위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결막과 각막, 그리고 공막의 일부, 그러니까 안구 결막에서 보이는 상공막 부위가 되겠죠. 백정이라고 아까 불렀던 그 부위입니다. 그리고 홍채와 모양채 등으로 흑정에 해당하는 거죠.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부분의 질환을 말했고요. 외장암병 중에서 특히나 결막과 각막의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외과술이나 광물성 약제를 사용한 예도 심심찮게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장암병은요, 수정체나 망막, 시신경 등의 질환을 말하죠.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지만 수정체를 통해서 일부 관찰이 가능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력 장애에 대한 우리가 한방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당연히 안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력의 저하죠. 그래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서 청맹이나 폭맹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맹은 말 그대로 서서히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는 거죠. 당뇨병성 망막증, 노인성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폭맹은 시력의 저하가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망막 중심 동맥 폐쇄, 급성 폐쇄 우각, 녹내장 같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임에는요, 그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혹은 침치료로 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질환으로 녹내장과 마비성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는 녹풍내장이라고 하죠. 녹내장. 그리고 풍견편시, 마비성 사시가 해당합니다. 이제 오풍내장이라 해서요, 녹내장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풍내장은요, 급격한 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보이는 폭맹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약 한 2015년경에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사실 이 논문에서는 침치료 효과가 좀 명확하지 않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일본에서 도호쿠 의대에서 20개 안구에서 개방후각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 그런 환자를 침치료 1시간 후에 안구 후부의 순환을 측정했더니 모양체 혈관의 저항과 안구 내압의 감소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는요, 약 한 40명의 환자에서 침치료 후에 1시간 후에 안압을 측정했더니 안압이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녹내장이 침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풍견편시는 마비성 사시에 해당하죠. 마비성 사시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직접 안근에 해당하는 부위에 자침을 해서요, 이 근육을 자극을 해주거나 혹은 그 마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경혈에 자침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치료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녹내장 다 아시겠지만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녹내장은 이제 높은 안압으로 인해서 시신경 유도가 손상되고 시야 결손이 발생하는 거죠. 안압 자체도 21mmH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요. 정상 안압 녹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 외에 시야의 결손이나 시력 저하 등의 증상에 따라서 또 진찰하기도 하죠. 높은 압력에 의해서 시신경이 기계적 손상을 받고요. 또 시신경으로 혈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생기는 허혈성 손상이 주 원인이죠. 시야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녹내장성 시신경 유도 함모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제 우리가 CDB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 유도 함몰이라는 것은 시신경 유도의 중심부에 있는 창백한 함몰 부위고요. 이곳에는 신경 조직이 없죠. 그래서 동일 경선에서 유도 함몰 부위의 지름과 유도 지름의 비율로 우리가 CDB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눈의 CDB 차이는 한 0.2 정도고요. 통상적으로 정상 유도 함몰비는 0.3 이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 환자는 이 압력에 의해서 이 함몰 부위의 직경이 커지죠. 이제 통합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중요한 검사는 안압, 시야, 시신경의 모양,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내장 치료의 기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처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녹내장 환자가 오면 어떤 증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요 혈을 처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명, 풍지, 태충, 두유, 대추, 합곡, 요 혈들이 주 혈이고요. 그 중에 풍지와 태충은 안구의 충혈과 열감을 해소해 주고요. 경락을 통하여서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태충과 두유는, 그리고 합곡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정명과 풍지는 기운을 소통해서 통증을 내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혈의를 보시면요. 정명은 눈 안쪽에 있고요. 풍지는 목 뒤편, 그리고 태충은 발가락 사이, 두유는 이제 앞이마 쪽에 있죠. 그리고 대추는 목 뒤, 합곡은 손 위쪽에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방에서는 변증이라는 걸 합니다. 변증은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각 장부의 이상이나 혹은 외부의 어떤 침입 이런 것들을 봐서 증상의 원인을 판단하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녹풍내장에서 아까 기본 혈의 외에 증상에 따라서 변증해서 처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풍화에 의한 것인데요. 풍화에 의한 증상을 보시면 병의 진행이 급속하고요. 두통이 심하고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 그 통증은 안화 주변으로 미칩니다. 시력은 급격히 항하하고요. 안압이 높고 눈꺼풀이 붉고 결막의 충혈과 부종, 수정체의 혼탁, 홍채의 산대, 그리고 눈동자나 안압부에서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오심구토, 오한, 발열이 있고요. 맥박은 매우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행간, 사죽공, 양백, 찬중, 열결혈을 추가하는데요. 행간은 여기 발가락 사이에, 그리고 사죽공은 눈썹 쪽에, 그리고 양백도 눈썹, 찬죽도 눈썹, 열결은 손목 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눈 주변과 발, 다리에 침을 놓습니다. 다음은 담화에 의한 증상인데요. 병이 급속하게 발생하고요. 머리와 눈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마치 통증이 어떤 물체가 눈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항상 몸에 열이 많고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움직이면 어지럽고 가래가 많습니다. 맥박은 강하고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백회, 풍룡, 내관중환, 족삼리, 삼음교 혈의를 추가합니다. 백회는 머리 정중앙에 있는 혈이고요. 풍룡은 다리 쪽에, 그리고 내관은 손목 안쪽, 중환은 배, 족삼리와 삼음교도 다리에 존재하는 혈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풍견편시입니다. 풍견편시는 우리가 사시에 해당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마비성 사시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성 사시는요. 주로 3번 뇌신경인 동안신경, 그리고 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 마비가 가장 많죠. 특히 3번 뇌신경인 동안신경은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과 홍채의 수축, 이완, 눈꺼풀의 올림근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신경 마비가 오면요. 안구의 근육 중에 외측근, 상사근이 마비가 되어서 안구가 바깥쪽 아래로 치우쳐져 복시가 나타나고요. 홍채의 수축과 이완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은요. 외직근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 외전신경 마비에서는 안구를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없고 복시를 호소하게 됩니다. 복시는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발병하고요. 보통 이제 복시 증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한쪽 눈동자 혹은 양쪽 눈동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보이죠. 운동에 한계가 있고요. 물건을 볼 때는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공은 산대되고요. 물건을 보는 게 맑지 않고 머리가 어지럽고 오심구토, 그리고 보행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습니다. 편측성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개 약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데 실제 침 치료로는 굉장히 좀 잘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가 찍어 놓은 점들을 보시면 요게 이제 혈위가 되는데요. 이제 뭐 상명구허라는 혈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혈위들까지 우리가 정명에 해당하는 혈도 되고 뭐 이렇게 혈위들을 보시면 이제 근육 근처로 자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옆에 근육 사진과 혈위 사진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자침을 해서 최대한 근육과 연접해서 자극을 주도록 하면 훨씬 빠른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처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시의 기본 처방은요. 합곡, 풍지, 태충, 태계, 광명입니다. 합곡과 풍지는 마비를 풀고요. 경락을 소통시키죠. 태충, 태계는 족걸음 간경과 족소음 신경의 원혈입니다. 그래서 마비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혈은요. 족소양 담경의 락혈이고요. 태충은 족걸음 간경의 락혈로 근육을 풀고 혈액을 소통시킵니다. 자, 혈의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곡, 풍지, 태충, 태계, 광명까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근육의 마비에 따라서 혈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직근 마비에는 정명, 인당, 다 내직근 안쪽에 해당하는 혈이죠. 상직근에는 상명과 찬죽,
상명은 눈꺼풀 위쪽에 있는 혈이고요. 하직근 마비는 승읍과 사백, 눈 아래쪽 혈이들 있죠. 이렇게 추가하게 됩니다. 자, 외직근의 마비는요. 동자료와 태양, 상사근의 마비는요. 사죽공과 상명, 하사근은 구후와 사백혈을 추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근육과 가장 가까운 혈의를 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는 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방이과에서는 여러 질환 중에서 이명과 이롱, 귀에 기원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귀는 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이게 웨이도, 중이, 내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부분은 이명, 난청, 어지럼증은 전부 다 내이 쪽 질환이 위주가 되겠죠. 자, 이명, 난청은요. 이명은 아시다시피 귀 속에서 자각적으로 음향을 느끼는 증상이고요. 이롱은 난청에 속하고요. 음향을 점차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에 속합니다. 난청 중에서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은 실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로 돌발적 난청 같은 것들이 치료 가능한 난청의 대상입니다. 실제 이명 난청은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명 난청의 치료를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과 이롱, 이명 난청의 기본 치료 혈입니다. 보시면 청궁, 청해, 이문, 예풍, 중저, 협계혈입니다. 이문, 청궁, 청해, 예풍은 귀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귀 주변의 경혈이죠. 그래서 귀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혈입니다. 이 경혈들은 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귀의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중저와 협계는 이제 족소형 담경과 수소형 삼초경의 경혈로서 귀의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귀 앞쪽에 청궁, 청해, 이문, 그리고 귀 뒤쪽에 예풍, 그리고 손 쪽에 중저, 발 쪽에 협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풍사가 외침에서 생긴 이명이롱에 대한 건데요. 풍사가 들어왔다는 표현은 어떤 귀의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 감염에 속하는 급성 중이염에서 발생한 이명과 전음성 난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은 바람 소리 같고요. 굉장히 급격히 발생하고 종일 유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귀는 꽉 막힌 것 같고요. 청력이 떨어지죠. 신체는 발열하고 우환이 있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호소합니다. 맥박은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풍지, 목 뒤쪽에 있는 혈이죠. 외관, 손목, 합곡, 손 쪽에 있는 경혈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간담회 화열에 의한 이명 난청입니다. 증상은 이명이 파도 소리 같고요. 천둥 번개 같이 강한 소리가 납니다. 난청은 더했다가 덜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상황에 따라 증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좀 덜해지죠. 머리가 아프고요. 약간의 어지럼증 증상도 동반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고 입맛이 없습니다. 얼굴은 붉고 눈이 충혈되고 있죠. 맥박은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행간, 구허, 족임읍의 경혈을 추가합니다. 행간은 발가락, 구허는 발목 부위, 족임읍도 발목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경혈이죠. 자, 다음은 담화에 의한 이명난청입니다. 자, 이명이 매미 소리와 비슷하고요. 귀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불량하고 기침 가래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요.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발목 쪽에 풍류, 내정혈을 추가합니다. 기혈 어체에 의한 이명 난청인데요. 기혈 어체는 오래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 심한 소음에 대한 노출 혹은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의 다른 증상은 명확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관, 손목 쪽에 있죠. 삼음교, 발목에 있는 경혈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신정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신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큰 질환으로 해서 몸이 허약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명은 매미소리 같고 종일 지속되고요. 쉬고 있을 때는 이제 오히려 더 심해지고요. 일을 할 때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고요. 관절이 아프고 불면, 야간뇨를 자주 보는 증상을 호소하죠. 맥박은 빠르지만 약합니다. 신수, 허리 쪽에 있죠. 태계, 발목, 관원, 배 아래 부위에 있는 경혈을 추가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성현운이기 때문에 말초성 어지럼증, 전정기관의 장애죠. 메니에르, 전정신경염, 체위변환성 현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지럼증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본 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처방은 백회, 풍지, 두유, 태양, 현종 이렇게 혈들이 기본 처방이고요. 백회는 머리와 관련된 재반 증상에서 사용되는 경혈이죠. 머리를 맑게 하고 어지럼증을 그치게 합니다. 풍지, 두유, 태양은 모두 멸리에 있는데요.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혈이고요. 현종은 골수의 회혈이죠. 그래서 골수를 충실하게 해서 어지럼증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백회는 앞에서 봤었고요. 풍지, 두유, 태양은 이제 눈과 귀 사이에 있는 혈이고요. 현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사에 의한 어지럼증인데요. 풍사에 의했다라는 것은 감기와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 이후에 혹은 이 중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이 돌발적이고 몸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발열 오한이 있고 콧물 기침 가래가 동반되죠. 맥박은 빠릅니다. 합곡 손 쪽에 있죠. 외관 손목 쪽에 있는 혈을 사용합니다. 간양 상황에 의한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이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 변화에 의해서 심해지고요. 증상은 심했다 덜했다 합니다. 이명난청이 동반되고요.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맛은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간, 대충, 전부 발 쪽에 있죠. 태계, 발목 쪽에 있는 혈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담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눈이 침침하고요.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죠. 가슴이 답답하고 오심구토, 가래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명난청 또한 동반될 수 있고요.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호소하죠. 내관, 손목 쪽, 중환, 배 아래 부위, 풍룡, 종아리 부위에 존재하는 혈의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 한수에 의한 건데요. 한수는 문자 그대로 보면 차가운 물인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신장의 따뜻한 양기를 손상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탈수 같은 곳에서 발생한 어지럼증과 유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명체 아래 복부대동맥 부위에 심한 박동감, 오심구토, 그리고 구토 시에는 맑은 물을 토하는 증상이 있죠. 이명난청이 동반되고요. 허리가 아프고 등이 시리다, 사지가 차갑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호소하고요. 야간뇨가 빈번합니다. 맥박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신수와 명문혈 전부 다 신수는 등 쪽, 명문은 배 쪽에 있는 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의 부족에 의한 어지럼증인데요. 수에는 골수를 얘기하고요. 신장의 전기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상으로 보면 오히려 중추성, 손의 손상에 의한 어지럼증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고요. 이명난청이 동반되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정신이 저하됩니다. 불면과 얕은 수면으로 꿈을 많이 꾸고요. 손발에 열감이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죠. 맥박은 빠릅니다. 이런 경우 삼음교, 관원, 신수혈을 사용합니다. 삼음교는 발목, 관원은 배꼽 아래, 신수는 등 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혈 부족에 의한 어지럼증인데요. 기혈 부족은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요. 이명도 있고 얼굴색은 창백하고 손발톱은 지저분하고 말이 적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해, 배 쪽에 있죠. 혈액, 족관절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족삼리,
무릎 아래에 있는 혀를 추가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 쪽 질환인데요. 뭐 구조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여기서 볼 질환은 우리가 만성 비염과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비갑계와 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만성 비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뭐 만성 비염은 우리가 한방에서는 비질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비우성 비염과 유사하죠. 근데 이제 주로 코막힘을 호소합니다. 코막힘은 이제 낮보다 밤에 더하고요. 비갑계에 종창이 있죠. 그래서 심하면 구강 호흡도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비루는 수양성 탁체, 그러니까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 그리고 후비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각장애도 당연히 동반이 되고요. 뭐 건조감, 두통, 두중감, 비성주의 불내증, 그다음에 수면장애, 호흡성 후각장애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각내를 보시면요. 하비각계와 중비각계, 비중격, 비하부 점막에 이완과 종대가 있죠. 기본 처방은요. 비통혈, 영양, 화료, 상성, 통천입니다. 비통과 영양, 화료는요. 기운을 소통시켜 코막힘을 해소하고요. 통천, 상성은 기운을 소통하고 담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코막힘을 해소합니다. 합곡을 같이 취혈해서 코 주변의 경락을 소통시키죠. 보시면 뭐 다른 혈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비통은 코 위쪽에 존재하는 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경에 열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코막힘은 좀 심했다가 덜했다 하기도 하고요. 코막힘이 좌우교대이고 콧물은 좀 황색에 가깝고 양이 적죠. 코안은 건조하고요. 입이 마르고 기침, 가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맥은 빠르고 이런 경우에는 척택과 열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혈이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폐의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요. 코막힘은 심했다가 덜했다 하기도 하고 좌우교대로 발생하고 이제 특징은요. 찬바람이나 찬 기운을 만나면 증상이 심합니다. 무기력하고 피로가 심하고요. 식사량이 적고 대변이 무르고 말이 적습니다. 바람을 싫어하고 식은땀을 흘리고요. 기침, 가래가 있고 감기에 잘 걸리고 머리가 무겁죠. 폐기가 약한 증상이 심하면요. 폐수태연, 비기 약한 증상이 심하면 비수족삼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네 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독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발생한 코막힘인데요. 코막힘이 심하고 잘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황색이 많고 희고 찐득한 콧물, 그리고 두통, 고맹맹이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귀가 막힌 것 같은 증상도 있습니다. 후각이 떨어지고 기침을 하며 가래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혈의 삼음교 곡지혈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알러지 비염인데요. 뭐 다 아시는 증상들이니까요.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뭐 그 외에 뭐 코의 소양감, 눈의 소양감, 후각 감퇴, 두통,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증상들도 뭐 콧물, 코막힘에 대한 얘기들, 후비루에 대한 얘기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혈의를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처방입니다. 기본 처방은 영향, 인당, 그 다음에 풍문, 폐수, 족삼리혈이죠. 영향은 수지각 영명경의 회혈이고요. 콧구멍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인당은 경의 기혈이고 동맥에 속합니다. 폐수는 태양 방광경의 경혈인데요. 태양이라는 곳은 가장 바깥쪽에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막는 것. 그래서 폐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입니다. 풍문, 풍사는요. 풍 안에 사기를 흩어줘서 코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요. 족삼리는 위경의 경혈로 코 근처를 흘러가기 때문에 이 혈을 쥐에서 중기를 보호하고 풍을 흩어줄 수 있습니다. 혈의는 뭐 앞에서 다 봤던 혈의들이니까요. 간단하게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증상이 심한 사람은요. 주로 상성, 비통, 합곡혈을 추가하고요. 코의 경락을 순환해주죠. 비한 사람은 코막힘이 있고 코 속 가려움이 심하고 재채기를 연속으로 하고 콧물이 물과 같고 양이 많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호흡이 빠르고 쉽게 피로하죠. 몸이 무겁고 소화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수와 관원혈을 추가합니다. 짧은 시간에 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방 특히 한의학에서 침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